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송인상 선생이 부흥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이끌었던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환율 사수의 선봉에 서서 펼친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흥부 장관과 경제조정관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송인상 장관에게 세 가지 권한은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환율입니다. 당시 미국은 환율을 올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사전에 자신과 이야기하지 않고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일본과 경제 관련 일을 할 때 미리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한국을 지배했던 일본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원조자금 사용처를 결정할 때에도 먼저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조자금을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소비품 구매보다는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환율은 올리지 말고 일본에서 물건을 들여오지 말며 원조자금도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그저 한 번 하고 지나친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와 독대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요구는 실무를 책임지는 장관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송 장관이 회고록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부흥부 장관으로 있던 1년 10개월 동안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시한 환율 사수와 관련해서 송 장관이 펼친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환율을 국가가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암시장을 통해 외환거래가 이루어져 시장 환율도 존재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환율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원조였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충자금 규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달러 500환에서 1달러 600환으로 환율이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달러어치 원조 물자가 들어온다면 대충 자금은 5억 환에서 6억 환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정부 재정 수입이 증가하니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충 자금 중 상당 부분은 민간 부문에서 원조 물자를 구매하면서 지불한 돈입니다. 바꿔 말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원조 물자를 구매하는 민간 부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환율이 상승해 원조 물자 도입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물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환율을 국격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율을 올린다는 것은 한국의 화폐 가치가 더 낮아짐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환율 인상 시 정부 재정 수입은 증가하지만 민간의 부담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국격이 훼손된다고 생각했기에 한국 정부는 환율을 가능한 한 인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시 송 장관의 환율 사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장관이 되기 이전인 1955년 한미 간의 환율에 관한 기본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 측의 환율 인상 요구를 계속 거절하던 상황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1955년 9월 평균 물가지수를 100으로 놓고 물가지수가 125를 초과하게 될 경우 상승률만큼 환율을 인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3월 평균 물가지수가 130이 되면 1달러는 500환이던 환율을 1달러 650환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 이를 환율에도 반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잘 알고 있던 송인상 장관은 1달러 500환의 공정환율을 유지하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심지어 당시의 경제정책은 500대 1의 환율 유지 정책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회고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환율 유지 정책의 핵심은 평가 기준인 물가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송인상 장관은 월요일 아침마다 한국은행 조사부 통계과로부터 물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물가 보고 내용을 살펴보니 목탄과 북어의 가격 상승이 물가 지수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탄과 북어의 소비는 예전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송 장관은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장관이 나설 일은 아니었지만 송 장관에게는 물가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에 직접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물가지수 항목 변경을 이끌어냅니다. 이와 함께 예산 증액, 기업에 대한 추가 여신 등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통화량 증발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물가 안정, 더 나아가 환율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1958년까지는 물가지수가 125를 넘지 않도록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1959년 하반기 물가지수가 130을 넘어섰습니다. 이해 가을 태풍 사라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고 지나가 이를 복구해야 했고 물자도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태풍 사라는 한반도를 지나간 역대 최강의 태풍 중 하나로 당시 사망 실종자가 849명에 달했습니다. 물가지수가 125를 넘어서자 미국은 즉각 환율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송 장관은 물가가 30% 오른 만큼 환율을 1달러 650환으로 인상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송 장관은 일종의 절충안을 가지고 이 대통령을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환율은 그대로 두고 관광객이 보유한 달러나 종교단체가 보유한 달러에 대해서만 시장 환율과 비슷한 1달러 950환의 환율을 적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환율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미국과 환율을 인상하면 물가가 올라 민생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반대하는 이 대통령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결국 미국이 이겼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이 대통령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환율은 1960년 1월 말 1달러 650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결국 환율을 인상하게 되긴 했지만 한미가 협정을 체결할 당시 고물가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협정 체결 후 4년여 만에 환율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환율 유지 정책이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인상 장관은 그 선봉에 서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또 입장 차이가 뚜렷한 미국과 이 대통령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율 사수의 선봉에 섰던 송인상 장관의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정치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그가 펼친 활동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